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건강기능식품 베스트 4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앞에 있어요. 네, 1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1위 자. 정말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속에 있습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1위는 짜잔!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열기가 대단하죠, 전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이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다 드셔야 되는지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드신다고 하면 비타민, 미네랄은 꼭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사실은 그냥 보통 드시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일일 필요한 영양소별 권장 기준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김승희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드심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나씩 또 미심쩍어가지고 마그네슘, 또 챙기더라고요. 칼슘, 또 아연 이렇게 하나하나를 또 개별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드실 때는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 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칼슘만 보더라도 이미 비타민, 미네랄 제품에 칼슘이 들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드시게 된다면 아까 65세 동맥경화 같은 경우처럼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요즘 눈의 황반 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루테인 많이 드시는데요. 루테인 사실은 비타민 A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비타민 A를 드시는데 루테인을 또 드시게 될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 자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몸에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적되는 경우가 되어서 오히려 과잉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드시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비타민, 미네랄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과유불금. 과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과유불금 아니고 불금. 과유불금. 김현정 씨 말대로 기억을 좀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통의 강호. 2위가 전통의 강호지. 짜잔. 홍삼. 선물도 드시죠? 많이 하고 요거 많이 먹거든요.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 각광을 받는 사랑을 받는 제품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부터 파낙스 진생이라 그래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그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많은 음료를 드시면서 혈압약하고 여성 호르몬제랑 같이 먹게 되면 혈액순환이 너무 빨라지니까 뭐 간단한 안면 홍조 이외에도 많은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병원에서 또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만약에 먹을 경우에는 이걸 먹게 되면 또 이게 반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인삼을 올려주고 내려주니까 약효를 오히려 내릴 수가 있는 그런 또 단점도 있고요. 항우울제 같은 거 약들을 우울증 약을 같이 먹으면서 이걸 먹게 되면 불안하고 떨림이라든가 수면 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다 보니까 내부 출혈이 안 멈추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수술 전이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드시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와,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를 봤는데 이게 호르몬제하고 홍삼을 먹어서 유별나게 더 그런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끊어야 되겠어요. 설레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영양제 드실 때 겹치는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세 번째도 요즘에 굉장히 인기몰이하고 있는 그런 궁금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자, 짜잔. 공개해볼까요? 이 속에 있는데요. 짜자잔. 짠! 바로 이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각종 오일, 유지류들입니다. 이 중에 또 제일 인기 있는 게 많이들 즐겨 드시는 나도 오메가3겠죠, 먹어봤었어. 전 교수님. 맞습니다. 오메가3 우리가 이제 고중성지방 혈증에만 유독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상지질 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따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고중성지방 혈증인데요. 이것을 잘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사실은 오메가3를 건강기능식품보다도 2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용량으로서 치료적 용량으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고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오메가3를 드실 것이 아니라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 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부작용이 우려돼서 아니면 콜레스테롤 높아도 별로 증상도 없는데 거기서 거기겠지라는 마음에 스타틴을 처방받지 않고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만 효과가 있지 콜레스테롤을 아주 극적으로 낮춰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도 모르는 새 혈관의 어떤 옥맥경화나 이런 질환들이 오히려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맞춰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지 오메가3만으로 오메가3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메가3 지방산을 막 복용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메가3뿐만 아니라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이 또 많은데 이쪽에 보시면은 뭐 달맞이꽃 종자유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랑 크릴오일도 요즘 많이 드시고 감마 리놀렌산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이런 것들도 많이들 드시던데 도움이 될까요, 장 교수님? 일단 성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 DHA 그리고 EPA의 합이 500에서 2000mg 정도 되었을 때에만 혈행 개선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특정 성분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혈행 기능이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뭐 감마 리놀렌산 또는 은행잎 추출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액 응고를 좀 지연시켜서 일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성 인정받았는데 네. 이 처방약 중에서 일부러 이것을 쓰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거 좀 많이 먹으면은 위출혈이나 뭐 다른 약들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혈액 응고 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달맞이꽃 종자유 그리고 크릴 오일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좀 잘 취사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정다은 아나운서는 뭘 나 몰래 먹고 왔는지 사례가 들려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저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4위가 유산균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누구나 먹으면은 쫙쫙 효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 유산균이 정말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장 건강뿐만 아니라 네. 이 장내 축으로 연결돼 있어서 뇌 건강뿐만 아니라 또 장 간축까지 얘기해서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건강에 좀 유심히 보실 분들은 드시는 게 좋죠. 네. 하지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때는 대부분 장 건강에 안 좋은 연구 대상자를 모아서 유산균을 섭취해 봤더니 기능성이 좋아졌더라. 이런 계통의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유난히 장 건강은 괜찮고 배변 습관도 좋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건강 보조식품으로 유산균을 추가로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